그날 밤 어둠 속에서 낯선 몸의 온기가 저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당신 정말 멋져요. 그 목소리는 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친구인 민서 씨였죠.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하지만 당신도 원하고 있잖아요. 민서의 입술은 현수의 온몸 구석구석을 탐했고 아내에게서는 받아보지 못한 뜨거운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현수도 그 보답으로 입안 가득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남자가 깨어났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욕망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과연 이 금기된 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면 오늘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던 현수는 55세가 된 자신의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늘어난 뱃살과 축 처진 어깨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남자로서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세월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저는 그때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준비 다 됐어요? 윤정이 거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아내와 나눈 대화는 일상적인 것들 뿐이었죠.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심지어 안부를 묻는 말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늘은 윤정의 직장 동료인 태준 부부와 함께 바닷가 펜션으로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어요. 결혼기념일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함께 기념여행을 가자고 제안한 건 태준이었습니다. 현수의 20년 지기 친구이기도 한 태준은 항상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죠. 정말 괜찮을까요? 현수는 속으로 걱정했어요. 평소 말수가 적은 윤정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해질까 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윤정은 여행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펜션 예약까지 도와주었어요. 차에서 내린 현수는 바다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짠 바다 향이 가슴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어요. 펜션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얀 벽과 파란 지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건물이었죠. 와, 정말 예쁘다. 태준이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옆에 서 있는 민서는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왠지 현수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펜션 안으로 들어가자 아늑한 분위기가 일행을 맞이했어요. 거실에는 큰 소파가 놓여 있었고 넓은 창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보였습니다. 방은 2개였는데 각각 부부가 하나씩 사용하기로 했어요. 저녁 준비를 위해 태준과 함께 장을 보러 나간 현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자유로움이 있었거든요. 바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이렇게 여행 오는 거. 태준이 현수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우리 아내들 요즘 어때?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 현수는 잠시 말을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윤정과의 관계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무관심했고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것도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4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민서가 준비해온 와인을 따르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의 건배.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와인을 마시며 네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윤정도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고 분위기는 생각보다 화기애애했어요. 하지만 현수는 자꾸만 민서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거든요. 밤이 깊어가자 하나둘 방으로 들어갔어요. 윤정은 긴 운전에 지쳐 소파에서 잠깐 눈을 붙인다며 먼저 잠들었습니다. 태준도 씻고 나서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현수 역시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바다를 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지만 현수의 마음은 어쩐지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묘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현수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 여행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새벽 3시 현수는 얕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던 그때 누군가 조용히 방문을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죠. 하지만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침대가 살짝 움푹 들어가는 느낌과 함께 따뜻한 체온이 스며들었습니다. 현수는 아내가 늦게 들어온 줄 알고 눈을 감은 채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손길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윤정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부드럽고 섬세한 손이 현수의 어깨를 천천히 어루만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짜릿함이었죠. 현수의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정말 멋져요.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현수는 깨달았어요. 이 목소리는 윤정이 아니었습니다. 더 젊고 달콤한 목소리였거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눈을 떠보니 달빛에 비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서였어요. 그녀는 현수의 방인 줄 알고도 들어온 거였죠. 안타깝게도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밤의 공기를 가르고 있었어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당신도 원하고 있잖아요. 민서의 목소리가 더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현수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그 순간 현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성보다는 본능이 앞서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점점 뜨거워졌어요. 금기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끌림이 있었습니다. 현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남자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억눌려 있던 욕망이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죠.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현수가 마지막 이성의 끈을 붙잡으려 했지만 민서의 다음 말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짜 남자로 대접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 말이 현수의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맞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남자가 아닌 그냥 남편, 아버지, 사위로만 살아왔거든요. 언제부터인가 거울을 봐도 남자가 아닌 그냥 중년의 아저씨만 보였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쌍의 목마른 짐승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듯 뜨거운 입김과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바다의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금기된 밤을 감싸 안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현수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은 채 그 순간에만 빠져 있었어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감정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죠. 민서가 조용히 방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멋있었어요. 그 말에 현수의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달콤한 말이었거든요. 혼자 남은 현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죄책감과 동시에 이상한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도 아직 남자라는 것을 확인한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네 사람은 아무 일 없었던 듯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윤정은 여전히 무뚝뚝했고 태주는 밝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수와 민서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서가 커피잔을 들며 잠깐 현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어젯밤을 잊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수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부터 현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하던 일상에 금기된 비밀이 스며들었고 그 비밀은 점점 더 큰 파도가 되어 그를 휩쓸고 있었거든요. 여행에서 돌아온 지 4월이 지났지만 현수는 그날 밤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요리를 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자꾸만 민서의 뜨거운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달콤한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고 그때의 짜릿함이 온몸을 다시 달아오르게 했어요. 윤정은 여행 후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평소에도 무뚝뚝했지만 이번엔 아예 현수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혹시 뭔가 눈치챈 걸까요? 현수는 불안한 마음에 윤정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그녀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계속 울렸어요.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왠지 마음이 쓰였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으니 안에도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라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현수는 조심스럽게 윤정의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자기, 오늘 저녁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어제 너무 좋았어. 발신자는 태준이었습니다. 현수의 20년 지기 친구 태준 말이에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의 대화 내용을 더 확인해 봤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우리만의 비밀 장소에서 기다릴게요. 현수 씨가 모르게 조심해야겠어요.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어갈 때마다 현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윤정과 태준이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던 걸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과 충격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더 위로 올라가며 대화 내용을 확인해 보니 이들의 관계는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펜션 여행도 둘이 함께 계획한 것 같았어요. 현수는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직도 현수 씨는 모르고 있나요? 응. 걔는 너무 순진해서 눈치도 못 채. 미안해. 친구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우리 사랑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 현수 씨도 행복하면 돼. 그 메시지를 본 순간 현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자신을 순진하다고 비웃는 아내와 친구를 배신한다면서도 계속 관계를 이어가는 태준. 둘 다 현수를 바보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리자 현수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폭풍 속에 빠져 있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윤정이 수건을 두르고 나오자 현수는 최대한 태연한 척 행동했어요. 저녁 뭐 드실래요? 평상시처럼 물어봤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오늘은 회사 모임이 있어서 늦을 거야. 윤정이 거짓말을 했어요. 현수는 그게 태준과의 만남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정이 나간 후 현수는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서럽다기보다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한 번의 실수에도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아내는 6개월이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상대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때 현수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민서였습니다. 그날 이후 생각나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평소라면 절대 답장하지 않았을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지금 현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자신의 죄책감도 많이 사라졌거든요. 언제요?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시내 카스노텔 커피숍에서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현수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죄책감보다 복수심이 더 컸습니다. 아내가 태준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자신도 민서와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좋아요. 내일 뵐게요. 답장을 보내고 나자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착한 남편, 순종적인 사위로만 살아왔던 현수에게 반항의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윤정은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침대에 쓰러지는 아내를 바라보며 현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서로 비밀이 있는 셈이니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현수의 인생에 두 번째 반전이 찾아온 거예요.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사실은 가해자이기도 했고, 가해자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또한 피해자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현수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말끔하게 면도하고 옷장 깊숙이 있던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결혼 전에 입던 옷이었는데 아직도 몸에 맞았어요. 거울 속 자신이 낯설면서도 설렜습니다. 호텔 커피숍에 도착하자 민서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현수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멋지세요. 30대라고 해도 믿겠어요. 그 말에 현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언제부터인가 윤정에게서는 들을 수 없었던 칭찬이었거든요. 민서의 시선이 현수의 전신을 훑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날 밤의 뜨거운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펜션에서 있었던 일 후회하지 않으세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커피잔을 든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현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윤정과 태준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제가 아직 남자라는 걸 느끼게 해주셔서. 그 대답에 민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현수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길에 서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 조용한 곳이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민서가 현수의 손을 살짝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죄책감보다는 복수심과 해방감이 더 컸거든요. 아내가 6개월 동안 다른 남자와 즐겼다면 자신도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민서가 미리 예약해둔 호텔 방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공기가 흘렀습니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민서가 현수를 끌어안았어요. 정말 기다렸어요. 그날 이후 당신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억눌렸던 모든 욕망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목마른 사막의 여행자들처럼 서로를 갈망했어요. 당신의 아내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나요? 민서가 현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현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어떠세요? 태준 씨는 어떤가요? 우리도 오래전부터 각방을 써요. 이미 남이나 다름없죠. 민서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 순간 현수는 민서도 자신과 똑같이 외로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이 만나 더 큰 불꽃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민서의 입술은 현수의 온몸 구석구석을 탐했고 아내에게서는 받아보지 못한 뜨거운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현수도 그 보답으로 입안 가득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날 오후는 두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어요. 몇 시간 후 현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죄책감은 있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남자로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민서의 따뜻한 시선과 달콤한 말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윤정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무심하게 묻는 아내를 보며 현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친구 만나고 왔어요. 거짓말이었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윤정 역시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운 현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자신도 비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30년 동안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관계에서 벗어난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후 현수와 민서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조용한 모텔에서 만나 서로의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민서는 현수를 진짜 남자로 대해주었고 현수는 그 시간만큼은 완전히 자유로웠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현수가 민서의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저도요. 당신은 정말 매력적인 남자예요. 민서가 현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런 달콤한 시간도 오래갈 수는 없었습니다. 비밀은 언제나 들킬 위험이 있었고 두 사람 모두 그걸 알고 있었어요. 특히 태준의 날카로운 눈빛이 점점 의심스러워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태준이 현수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현수야,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 뭔가 좋은 일 있어? 그 말에 현수의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혹시 뭔가 눈치챈 걸까요? 그냥 요즘 운동 좀 하고 있어서 그래. 그래, 나도 요즘 새로운 취미 생겼는데 정말 행복해. 태준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현수는 불안해졌습니다. 태준이 말한 새로운 취미가 혹시 윤정과의 만남을 뜻하는 건 아닐까요? 서로의 비밀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현수는 민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태준 씨가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민서의 답장이 곧 왔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당신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 메시지를 보며 현수의 가슴이 뛰었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 관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절벽 끝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스릴이 중독적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현수와 민서의 만남은 더욱 대담해졌어요. 처음엔 호텔 커피숍에서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아예 모텔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둘만의 비밀스러운 약속이었죠. 그날도 현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어요. 마트 좀 다녀올게요 라고 윤정에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시내 외곽의 조용한 모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떨렸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이런 긴장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모텔 앞에 도착하자 민서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현수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멋지시네요.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말에 현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50대 중반이 되어서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민서의 손을 잡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방문이 닫히자마자 두 사람은 마치 자석처럼 서로에게 끌려갔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민서가 현수를 부드럽게 끌어안으며 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만나지 못하는 나날들이 지옥 같았어요. 매일 밤 당신 생각뿐이었어요. 현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달콤한 말을 언제 들어봤던가요? 윤정은 결혼 30년 동안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현수는 민서의 품에 깊이 파묻혔습니다. 저도요. 당신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권태와 무료함, 서로에 대한 무관심,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오직 이 순간, 이 공간에서만큼은 그들은 순수한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민서의 손길은 섬세하면서도 열정적이었어요. 현수의 모든 부분을 소중히 어루만지며 마치 보석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현수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신음을 터뜨렸어요. 이런 감정이 자신 안에 잠들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당신은 정말 완벽해요. 이렇게 멋진 남자를 옆에 두고도 모르는 아내가 바보예요. 민서가 현수의 뺨에 입 맞춤을 하며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민서는 그런 현수를 더욱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한 쌍에 불타는 연인이 되었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서로의 목마름을 채워주었습니다. 방 안은 뜨거운 숨소리와 달콤한 속삭임으로 가득 찼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후 현수는 민서의 무릎에 누워 입안 가득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고 있었어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니,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민서가 현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시간도 잠깐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현수는 아쉬운 마음으로 옷을 정리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정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뭔가 생기가 돌고 남성스러워진 것 같았거든요. 다음에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민서가 아쉬워하며 물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같은 시간에요. 현수가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모텔을 나서며 민서가 마지막으로 현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현수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사랑해요라는 말을 언제 들어봤던가요?
윤정은 결혼할 때도 그런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행복하면서도 불안했고 죄책감이 있으면서도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예전의 현수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죠. 집에 도착하니 윤정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시큰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트 갔다 왔어요. 현수가 대답하며 냉장고를 열었어요. 하지만 쇼핑백에는 몇 개 안 되는 물건만 들어 있었습니다. 급히 편의점에서 사온 것들이었죠. 윤정은 별로 관심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어요. 평소 같았다면 서운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관심이 없으니 의심할 일도 없을 테니까요. 그날 밤 현수는 샤워를 하며 민서와의 시간을 되새겼어요. 그녀의 따뜻한 손길, 달콤한 속삭임, 뜨거운 입맞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을 보며 아직도 남자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코를 고는 윤정을 바라보며 현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안하다는 마음보다는 당신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그렇게 현수의 이중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가장, 화요일 오후에는 뜨거운 연인. 두 개의 삶 사이에서 현수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2달째 접어들면서 현수는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민서와의 만남이 주는 행복감 때문에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과 다른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면도도 더 깔끔하게 하게 되고 옷도 신경 써서 입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태준의 시선이 예리해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태준이 갑자기 현수의 집에 찾아왔어요. 현수야, 집에 있지? 잠깐 들를게. 전화도 없이 불쑥 나타난 태준을 보며 현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머, 태준아. 갑자기 웬일이야? 현수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어주었어요. 태준은 거실에 앉더니 현수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현수야, 너 요즘 정말 많이 변했다.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옷도 멋지게 입고. 혹시 좋은 일 있어? 그 말에 현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뭔 소리야? 그냥 요즘 운동 좀 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 운동? 어떤 운동? 태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신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스트레칭 같은 거. 현수가 얼버무렸어요. 태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래. 나도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 정말 재미있고 행복해져.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그때 현수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민서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현수는 재빨리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지만 태준은 이미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구야? 급한 연락인가 봐. 태준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스팸 메시지일 거야. 현수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도 태준은 계속해서 현수를 관찰했어요. 현수의 말투, 표정, 심지어 입고 있는 옷까지 세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마치 형사가 용의자를 신문하는 것 같았어요. 참 윤정 씨는 요즘 어때? 회사 일이 많다며. 태준이 슬쩍 윤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현수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태준이 윤정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해야 했거든요. 응. 요즘 야근도 많고 회식도 자주 있어.
그래 힘들겠네. 태준의 목소리에서 묘한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태준이 돌아간 후 현수는 민서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만날 수 있나요? 정말 보고 싶어요. 평소 같았으면 바로 답장을 했을 텐데 태준의 의심스러운 시선 때문에 망설여졌어요. 그날 밤 윤정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또 태준과 만나고 온 것 같았어요. 술 냄새와 함께 낯선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현수는 일부러 모른 척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현수가 민서와 만나려고 집을 나서는데 멀리서 태준의 차를 발견한 거예요. 태준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재빨리 방향을 바꾸고 마트로 향했어요. 정말로 장을 보는 척하면서 태준의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태준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약속 시간은 지나버렸습니다. 현수는 민서에게 급히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안해요.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못 가겠어요. 민서의 답장이 곧 왔습니다. 혹시 우리가 걱정할 만한 일이 생겼나요? 그 메시지를 보며 현수는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태준이 정말로 의심하고 있다면 이 관계는 곧 들킬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현수는 잠들 수 없었어요. 태준의 날카로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미 다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윤정도 곧 알게 될 텐데. 며칠 후 태준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뭔가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현수야,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태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현수의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뭘? 말이야. 너 요즘 정말 이상해. 옷도 멋지게 입고 그리고 자꾸 외출도 하고.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게 뭐가 이상해?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 만나는 거야? 태준이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 순간 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부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태준은 현수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누구야?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야? 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태준의 추궁이 점점 거세졌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설마 우리 아내야? 태준이 갑자기 던진 질문에 현수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 반응을 본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말이야? 너 정말 민서 씨랑? 이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태준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현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아, 미안해. 현수가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어요. 하지만 태준의 다음 말은 현수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안하긴 너도 이제 알아야겠네. 나랑 윤정 씨도 6개월째 만나고 있어. 태준의 폭탄 발언에 현수는 말 그대로 넋이 나갔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듣게 되니 충격이 더 컸거든요. 태준은 현수에게 자신도 윤정과 6개월째 만나고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오히려 당당한 표정으로 말이죠. 놀라는 현수를 보며 태준은 서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현수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친구라고 믿었던 태준이 20년 지기 친구가 자신의 아내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요. 게다가 당당하게 사랑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현수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울먹이자 태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현수도 자신의 아내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뭘 따지냐는 거였죠. 현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분명 태준 말이 맞았거든요. 현수가 펜션 여행에 대해 묻자 태준은 서슴없이 대답했어요. 자신들이 계획한 거라고요. 서로 가까워질 기회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수와 민서도 그날 밤에 뭔가 있었나 보냐고 되물었어요. 태준은 한 달 전부터 의심했다고 했어요. 민서가 자꾸 화요일마다 이상한 핑계로 외출하더라는 거였죠. 그래서 미행해봤더니 모든 게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태준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준 화면에는 현수와 민서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 찍혀 있었어요. 현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완전히 증거를 잡힌 거였거든요. 태준은 이 사진들을 윤정에게도 보여줄 수 있다고 협박했어요. 현수가 애원했지만 태준은 냉정했습니다. 왜 자신만 봐줘야 하냐며 현수도 자신의 아내를 꼬셔놓았다고 분노를 드러냈어요. 그때 현수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태준도 윤정한테 들키면 곤란할 거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서로 비슷한 처지이니 둘 다 폭로하면 망한다는 거였죠. 태준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어요. 현수 말이 맞았거든요. 서로 약점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20년 우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지만 어느 쪽도 먼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는 시선만 교차했을 뿐이었죠. 그때 현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윤정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갈 테니 저녁을 준비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전화를 끊자 태준이 입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윤정을 만날 차례였는데 갑자기 집에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혹시 뭔가 눈치챈 것 같다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현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윤정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불안한 마음에 태준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봤어요. 태준은 일단 각자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러면서 현수에게 앞으로 민서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자신의 아내라면서 말이죠. 그 말에 현수가 발끈했어요. 내 아내라고? 그럼 윤정 씨는 뭐냐며 맞받아쳤습니다. 자신의 아내인데 말이에요. 태준은 비웃듯이 그럼 서로 바꿔서 살까냐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20년 우정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적이 된 것 같았거든요. 태준이 나간 후 현수는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자신은 친구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녁 무렵 윤정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현수가 무슨 일이 있냐고 조심스럽게 묻자 윤정은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망설였어요. 윤정이 드디어 입을 열어 현수와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말에 현수의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드디어 들킨 걸까요? 윤정은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조용히 말했어요. 현수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태준이 이미 윤정에게 다 말해버린 거였거든요. 현수가 뭐라고 했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윤정은 현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태준이 자기 아내와 현수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자신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현수는 고개를 들어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윤정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말에 현수는 더욱 당황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윤정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부터 현수의 변화를 눈치챘다고 했습니다.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새 옷을 사입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진 걸 봤다는 거였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변화를 모를 리 없었다고 했습니다. 현수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윤정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에는 현수가 외출할 때 뒤를 따라가 봤다고 했어요.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직접 목격했다는 거였죠. 그런데 윤정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자신도 태준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거였죠. 현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서로가 서로의 불륜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일상은 모두 연기였던 건가요? 윤정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태준과의 관계는 8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였죠. 회사에서 우연히 만난 태준이 결혼 생활에 외로움을 털어놓으면서 서로 위로를 주고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자신이 윤정 휴대폰에서 발견한 6개월치 메시지보다 더 오래된 관계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의 민서와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정은 계속해서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태준이 현수와 민서를 이어주려고 펜션 여행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네 사람 모두 각자의 외로움이 있으니 서로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였어요. 현수는 이제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펜션 여행부터가 이미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태준과 윤정이 미리 짜고 현수와 민서를 엮어주려 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현수가 왜 이제야 이 이야기를 꺼냈는지 물어보자 그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태준이 오늘 현수에게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태준은 현수가 민서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윤정에게 모든 걸 말하겠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윤정은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 태준의 협박이 무의미했던 거죠. 현수는 태준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모든 걸 계획하고 조종했다니요. 자신은 완전히 태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던 거였어요. 윤정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어요. 태준이 자신에게 현수의 외도 증거 사진들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현수와 민서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까지 모두 찍어둔 거였어요. 현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태준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건가요? 20년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당했다는 사실이 배신감보다 더 큰 공포를 주었습니다. 윤정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현수에게 물어봤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정리할 것인지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감과 함께 간절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현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태준의 계획이었다면 민서와의 감정도 진짜였는지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윤정에 대한 신뢰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때 현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서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태준이 모든 걸 폭로하려 한다며 급히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이 현수의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직도 그 여자와 연락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현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은 두 사람에게 가장 길고 힘든 밤이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솔직한 대화를 나눴지만 동시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윤정은 소파에서 잠을 자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 같은 침대에서 잘 수 없다는 거였죠. 현수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서운했어요. 혼자 침실에 누운 현수는 잠들 수 없었어요. 태준이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마저 조작당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현수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태준이든 민서든 그리고 윤정이든 모두와 대면해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조종을 받으며 살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현수는 부은 눈으로 일어났어요. 거실에서 잠든 윤정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어색한 아침을 보냈어요. 윤정이 출근한 후 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태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태준은 의외로 순순히 만남에 응했어요. 오히려 자신도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말이죠.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한 현수는 태준을 기다리며 마음을 정리했어요. 20년 친구였던 태준이 정말 자신을 이용한 건지 아니면 윤정의 말이 과장된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태준이 들어오는 모습을 본 순간 현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태준의 표정이 정전과 달리 차갑고 계산적이었거든요. 마치 가면을 벗은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현수 앞에 앉더니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윤정에게서 다 들었을 거라면서 이제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 태도가 마치 승리자의 여유 같았어요. 현수가 왜 이런 일을 벌였냐고 묻자 태준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현수가 너무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잘 커서 독립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다는 거였어요. 태준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오랫동안 현수를 질투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현수의 안정된 생활이 부러웠다는 거였어요. 현수는 태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은 오히려 태준이 부러웠는데 말이에요. 태준은 항상 밝고 활발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태준이 더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민서와의 결혼 생활이 10년 전부터 파탄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까 봐 참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현수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복수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태준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했어요. 먼저 윤정에게 접근해서 관계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민서를 이용해 현수를 유혹하게 만들었다는 거였습니다. 현수의 행복을 산산조각 내고 싶었다고 했어요. 현수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20년 동안 진심으로 아꼈던 친구가 이런 악독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니요. 태준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준은 펜션 여행도 자신이 기획했다고 했어요. 현수와 민서를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려고 말이죠. 그날 밤 민서가 현수의 방에 들어간 것도 태준이 부추긴 거였다고 했습니다. 현수는 그날 밤에 달콤했던 기억들이 모두 조작된 거였다는 사실에 절망했어요. 자신이 느꼈던 설렘과 행복이 모두 태준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였거든요. 태준이 계속 폭로했어요. 현수와 민서의 모든 만남을 감시했고 사진도 찍어뒀다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윤정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했다는 거였어요. 현수가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물으니 태준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현수가 자신보다 행복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불행해야 공평하다면서 말이에요. 현수는 태준의 뒤틀린 논리에 말문이 막혔어요. 친구의 행복을 질투해서 이런 복수를 계획하다니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태준은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한 방을 날렸어요. 윤정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수와 이혼하고 자신과 재혼하고 싶어 한다면서 말이에요. 그 말에 현수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설마 윤정이 정말 그런 마음일까요? 어젯밤의 대화를 떠올려 보니 윤정의 태도가 애매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태준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어요. 이제 현수에게 선택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민서와 헤어지고 윤정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모든 증거를 공개해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든지 말이에요. 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태준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당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태준이 떠난 후 현수는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민서와의 사랑도 가짜였고 윤정의 마음도 이미 떠나버렸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현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태준의 말이 모두 진실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특히 윤정의 진짜 마음을 알아야 했어요. 30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거든요. 현수는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준과 만났던 이야기를 하고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서의 반응이 모든 걸 결정할 것 같았어요. 민서는 현수의 전화를 받자마자 급하게 만나자고 했어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민서도 태준에게서 뭔가 들었을 거라고 짐작했어요. 평소 만나던 카페에서 민서를 만난 현수는 그녀의 변한 모습에 놀랐어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손도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민서는 현수를 보자마자 사과부터 했어요. 태준이 모든 걸 털어놓았을 거라면서 자신도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수의 예상이 맞았어요. 민서가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태준의 부탁으로 현수에게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태준이 현수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했고 자신에게 유혹하라고 부탁했다는 거였어요. 현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펜션에서의 그 달콤한 첫날 밤도 모두 계획된 연기였던 건가요? 민서는 현수의 표정을 보며 급히 해명했습니다. 민서는 처음에는 태준의 부탁을 거절하려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태준이 자신의 약점을 잡고 협박했다는 거였습니다. 민서에게는 회사에서 감춰야 할 문제가 있었고 태준이 그걸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현수는 민서의 말을 들으며 태준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약점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민서는 계속해서 고백했어요. 펜션에서 현수와 첫 관계를 가진 것도 태준의 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태준이 일부러 자신을 술에 취하게 만들고 현수의 방으로 보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민서의 다음 말은 달랐어요. 현수와 함께 보낸 그 시간이 진심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기였지만 현수의 따뜻함과 외로움을 느끼면서 진짜 감정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현수는 민서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시작이 거짓이었다면 나중에 생긴 감정도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민서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민서가 더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태준이 현수와 민서의 관계를 윤정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였어요.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다고 했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민서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현수는 윤정의 그런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안도한다니. 혹시 정말 태준 말처럼 윤정이 자신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건가요? 민서는 태준과 윤정의 관계에 대해서도 폭로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현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진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함께 살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현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정말 윤정이 자신을 버리고 태준을 선택하려는 건가요?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는 건가요? 하지만 민서의 다음 말은 조금 달랐어요. 윤정이 태준과 함께 있을 때 표정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의무감으로 만나는 것 같았다는 거였어요. 민서는 현수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자신도 태준의 조종에 지쳤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현수를 사랑하게 되었다면서 말이에요. 민서가 현수의 손을 잡으며 간청했어요. 함께 이 상황에서 벗어나자고 했습니다. 태준의 조종에서 벗어나서 진짜 사랑을 시작해보자는 거였어요. 현수는 민서의 제안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민서의 감정이 진심이라면 고마운 일이었지만 윤정과의 30년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 민서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태준이 현수와 민서의 관계를 끝내려고 더 극단적인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수의 자녀들에게까지 연락할 계획이라는 거였어요. 현수는 그 말에 경악했어요. 아이들까지 이 일에 끌어들이다니. 태준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민서는 현수에게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했어요. 태준이 행동을 옮기기 전에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현수는 혼란스러웠어요. 민서와 함께 도망가야 할까요? 아니면 윤정과 정면으로 맞서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현수는 큰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태준의 조종에 당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윤정과 직접 대화해서 진심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였어요. 하지만 현수가 집에 돌아갔을 때 윤정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수는 짐을 싸고 있는 윤정을 보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로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가 마치 사형 선고서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정은 현수를 보더니 짐 싸는 손을 멈췄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정말 떠나려는 거냐고요? 윤정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윤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태준에게서 모든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현수와 민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태준이 계획했던 모든 일들까지 말이에요. 현수는 깜짝 놀랐어요. 윤정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태준이 자신에게 고백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현수를 괴롭히기 위해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털어놓았다는 거였어요. 현수는 태준이 왜 윤정에게까지 진실을 말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윤정이 설명했어요. 태준이 어제 갑자기 모든 걸 고백하며 울면서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저지른 일이라면서 이제는 후회한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윤정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태준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현수의 30년 결혼 생활을 가지고 장난친 것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말이에요. 현수는 윤정에게 다가가며 물어봤어요. 그럼 자신과도 끝내려는 거냐고요? 윤정은 복잡한 표정으로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윤정이 입을 열었어요. 사실 자신도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현수가 민서와 만나는 걸 알았을 때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였어요. 윤정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현수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봤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현수의 밝은 표정이었다면서 말이에요. 그 말에 현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윤정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아파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윤정이 계속 말했어요. 자신이 30년 동안 얼마나 부족한 아내였는지 반성했다고 했습니다. 표현도 서툴고 관심도 적게 보였던 자신 때문에 현수가 외로웠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였어요. 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태준과 만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현수에게 죄책감을 덜어주고 싶었고 동시에 자신도 현수 없는 삶을 준비하려 했다는 거였어요. 현수는 윤정의 진심에 눈물이 났어요. 윤정이 자신을 위해 그런 희생을 하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현수가 윤정에게 말했어요. 자신이 원했던 건 다른 여자가 아니라 윤정의 관심이었다고 했습니다. 민서와 함께 있을 때 좋았던 이유도 남자로서 인정받는 기분 때문이었다면서 말이에요. 윤정이 현수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에 희망 같은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민서와의 관계도 결국은 윤정에 대한 아쉬움이었다고 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제대로 사랑받아본 기억이 없어서 외로웠다는 거였어요. 윤정이 현수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서툰 아내였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고 싶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를 바라보며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들을 하나씩 털어놓았습니다. 윤정이 이혼 서류를 집어들더니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고요. 이번에는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 보자고 했어요. 현수도 윤정의 품에 안겼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민서와의 관계 정리 그리고 태준과의 문제까지.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윤정이 현수에게 말했어요. 함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어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드는 기분이 새로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부부가 된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날 현수와 윤정은 조용한 공원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나무들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복잡했던 사건들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현수의 얼굴에는 예전과 다른 편안함이 있었어요. 더 이상 무언가를 갈망하거나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윤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현이 서툴렀던 그녀가 이제는 현수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고 산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두 사람은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윤정은 매일 아침 현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현수도 윤정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고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되었어요. 민서와의 문제는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었어요. 현수가 윤정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하자 민서는 아쉬워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민서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태준의 경우는 더 복잡했어요. 그는 현수와 윤정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두 사람은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준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현수는 이제 그 사건들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자극적인 만남이나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진리였습니다. 윤정도 많은 걸 배웠다고 했어요.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 전달된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늦었지만 소중한 깨달음이었어요. 두 사람은 이제 작은 일상도 함께 즐기게 되었어요. 주말마다 함께 요리를 하고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30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진정한 소통이었어요. 현수는 윤정이 건네주는 작은 관심들에서 큰 행복을 느꼈어요. 꽃 한 송이,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대화. 이런 것들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윤정은 현수의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처럼 무언가를 갈구하는 눈빛이 아니라 만족스럽고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현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두 사람은 새로운 취미도 함께 시작했어요. 댄스 수업을 들으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겼고 주말에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니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55세와 57세에 다시 찾은 신혼의 설렘이었어요. 어느 날 현수가 윤정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정말 태준과 헤어질 생각이었는지 말이에요. 윤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결국은 현수를 선택했을 거라고 했어요. 윤정의 말에 현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신이 실수를 했을 때도 윤정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 믿음과 인내가 결국 두 사람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윤정이 능숙하게 야채를 썰고 현수가 그걸 보며 흐뭇해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미래 계획을 세웠어요. 내년 봄에는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라도 함께 세상을 구경해 보자는 거였어요. 현수는 윤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다고요. 윤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늦었지만 남은 인생을 더 사랑하며 살아보자고 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봤어요. 6개월 전 그 복잡했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현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윤정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고요. 윤정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현수의 소중함을 매일 기억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55세와 57세,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든 두 사람이지만 마음만큼은 20대 연인처럼 설레고 있었어요.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시련을 겪으며 흔들렸던 두 사람의 마음이 이제는 서로를 향해 단단히 뿌리내렸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짜 사랑이었거든요. 그렇게 현수와 윤정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늦었지만 가장 아름답고 진실한 사랑의 시작이었어요. 두 사람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어르신들의 애환과 사랑을 다룬 오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공감 가는 부분이나 혹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